네, 메딕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주제들이 왔다 갔다 조금 산만합니다. 수조 이슈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성체 갑오징어를 수조에 합사하려고 어시장을 찾았고요. 마침 갑오징어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바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오징어 상태가 먹거리로 이용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키우기에는 지느러미도 좀 상하고 썩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친구를 구입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선생님? 아,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갑오징어는 누드 쪽에 공기가 들어가면 바로 먹물을 뿜기 때문에 에어를 줄 때도 조심했고요. 저 통의 크기가 지름이 대략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예, 갑오징어 몸체 길이가 한 15에서 16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녀석은 어설프게 촬영하거나 케어하다 보면은 먹물 파티가 되니까 온도만 맞추고 바로 본수조로 입수해 줬습니다. 멋지죠? 확실히 여러가지 감각이 뛰어나고 지능이 높은 두 종류답게 생전 처음 경험한 수조에서도 놀라지 않고 잘 적응하네요. 신참이 들어오면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하는 보고 계란이가 오늘은 조금 무서운지 거리를 유지하다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저 자꾸 노란 보고가 뿔복이라고 하고 이름이 계란이에요. 에그 박사님하고 같이 잡았거든요. 이 갑오징어의 먹이가 새우하고 작은 게, 이게 물고기 등인데 혹시 몰라서 만두개는 다른 수조로 옮겨놨어요. 저 가오리처럼 헤엄쳐 다니는 홍어는 먹이로 못 먹을 거고 뿔복 같은 보고어류는 먹이로 하지 않는다는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준 겁니다. 한번 잠시 지켜볼까요? 그리고 이 녀석은 혹가지거미 불가사리라고 하는데 작은 유기물을 먹고 살아가거든요. 가장 유기물이 많이 이동하는 수조 배수구의 자리를 잡았네요. 확실히 똑똑해. 이 홍어들도 놀라서 계속 헤엄을 치고 있는데요. 보통 나처럼 밝을 때는 모래 속에 들어가서 잡니다. 밤에 먹이를 찾아다니고요. 이 갑오징어가 보통 봄철에 유통이 많이 되죠. 그게 산란기라서 연안으로 몰리면서 대량으로 포획되는 건데요. 봄만큼은 아니어도 가을이나 초겨울에 어시장에 소량이 유통이 되는데 그것도 가을철에 산란하는 개체들이 몰리면서 포획이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안타깝죠? 보통은 갑오징어는 한 종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낚시하시는 분들 정도만 입술 갑오징어랑 그냥 갑오징어 두 종류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정식 등재된 것만 13종이 넘고요. 제주에 출현하는 열대종까지 하면 사실은 한 20종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통 우리가 많이 먹고 보는 그 갑오징어는 참 갑오징어라고 하고 영상에 보이는 이 친구도 참 갑오징어입니다. 제가 사실 갑오징어 유체나 미성숙 개체는 부화도 많이 시키고 키워봤는데 성체는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사냥하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산란하는 장면도 관찰하고 싶어서 영입을 한 거예요. 수조에서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자, 아무튼 그렇게 갑오징어는 적응을 하고 있었고요. 자, 여기는 바다고요. 잠깐 수조에 영입한 다른 생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에 플랑크톤 네팅을 하다가 우연히 이 꽃게지렁이를 발견했는데요. 제 수조에 있는 그 녀석이죠. 지금 꽃게지렁이가 들어가서 사는 저 서관이 물 밖에 드러나 있는 건데 지금이 사리의 간조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한 살이 때도 물 밖에 드러나지 않는 조화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동료인 아루웅님이 저거 잡겠다고 옷을 홀라당 벗고 들어가서 결국엔 포기한 적도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물 밖에 드러나는 경우도 진짜 있네요. 자, 그렇게 다음날 다시 찾았고요. 보니까 안에 지렁이는 들어있고 서관 자체를 뜯어내기도 엄청 편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겠습니다. 자, 같이 가자. 너도 우리 동료가 되라. 자, 우선 옆에 거슬리던 소주병부터 치워줘야겠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도 많이 놀러오는 곳이거든요. 혹시 병 속에 푸른고리 문어라도 있을까 살펴봤지만 어림도 없네요. 자, 이제 자세를 잡고 살살 붙잡고 당기듯이 조금씩 뜯어주겠습니다. 약간 질긴 종이 느낌인데 실제로도 잘 찢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사실 조금 찢어지는 건 상관없긴 합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조심히 뜯는다고 뜯었는데 저기 노란 몸체 보이시죠? 저 녀석이 실체, 아니죠, 몸체입니다. 집이 조금 찢어졌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 서관은 금방 회복됩니다. 몸이 완전히 빠져나오지만 않게 조심히 밀어 넣어주면 몇 시간 만에 자기가 보수해요. 제가 관 속에 다시 밀어 넣어줬거든요. 보면 찢어진 부위는 신기하게도 자기가 다 수선을 해놨어요. 자, 이제 이 녀석도 바로 넣어주자고요. 역시나 새로운 녀석이 들어가면 우리 계란이가 접근하죠. 저 관, 저 집 같은 것이 바위 속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이 사실 큰 깃털 같은 이 왕관은 떨어지고 새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한번 보내드릴게요. 저 고사리 잎같이 생긴 것이 기깨꼬사리라는 동물의 팔인데요. 이놈도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네요. 그리고 꽃게지렁이를 데리고 오면서 같이 딸려왔는데 이 녀석은 작은 별 불가사리라고 합니다. 또 역시나 이 녀석이 나타났네요. 자, 아무튼 다시 참갑오징어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녀석은 제가 방출하기로 완전히 결정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수조 환경이 녀석에 맞지를 않네요. 모래를 하도 파서 다른 모래들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녀석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모래성을 짓고 있는데 이 모래 눈이 내리죠. 그런데 이제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곧 크리스마스에 눈 내리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봅니다. 잠깐 감상해 보시죠. 자, 아무튼 녀석은 방출을 시켰고요. 모래는 다시 준설을 해줬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갑오징어는 제작진의 좋은 저녁 식사가 되었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올 텐데 바다에 놔줬습니다. 저희가 안 먹었어요. 자, 그렇게 갑오징어 영입이 실패로 끝난 건 아니고요. 다시 바다로 갑니다. 자, 여기 보이는 물고기는 솔종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리 지어서 살아갑니다. 지금 계절이면 많이 자랐어야 했는데 아직 어린 녀석들이네요.
자, 이렇게 바다에서 작은 갑오징어를 채집해 왔는데요. 이 녀석의 학명이 세피아 에로스트라타라고 소형 갑오징어예요. 학명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식 국명이 없는 종입니다. 친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꼬마 갑오징어라고 있는데 갑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서식 수심대도 다르고요. 꼬마 갑오징어가 약간 깊은 바다에 사는 반면에 이 녀석들은 조간대 근처에 살아가는 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자란 크기예요. 심지어 영상에 보이는 녀석이 암컷인데 수컷은 더 작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2년 전에 올린 갑오징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아무튼 수조에 있는 요 녀석을 가족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생물도가 커뮤니티를 한번 보고 괜찮으면 수컷이랑 몇 마리 더 입양하는 걸로 하죠. 이 작은 갑오징어 친구도 계란이처럼 댓글로 이름을 지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저렇게 앞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경계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녀석이 토굴로 들어갔네요. 정말 앙증맞지 않나요? 자, 앞으로 사냥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시장에서 갑오징어를 키우려고 했던 유튜버는 갑오징어의 땅 파기에 결국에는 포기하고 소형 갑오징어를 입양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